이어서 살펴들어가도록 하겠죠. 298조 정비구역을 지정했다. 그러면 아까 해기장이 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내 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면 해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풀어주자 이렇게. 그래 의무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수가 있는데요. 298조 정비구역의 의무적 해제에서 동그란 1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사유가 있게 되면 그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기역 보면은 아까 이렇게 기본계획 만들 때 정비 예정계획을 밝혀주죠. 어디에다 정비구역을 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혀주죠. 그리고 이 구역을 수립해서 고시합니다. 그러면 이 예정구역도 이제 계략적으로 밝혀지겠죠. 어디다라고.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이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3년 이내 거기에 보세요. 몇 년이요? 3년.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으로부터 3년 이내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몇 년이에요? 3년. 이 정비 예정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 대해 정비구역이다라고 정을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3년 주고 있어요. 3년. 3년 이내 이걸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걸 지정하려면 정비계획을 만들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있어요. 몇 년에 안 하면? 3년. 그래 정비구역 지정 예정으로부터 지정 예정이 도래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예정으로부터 3년에 바로 지정을 할 자가 지정하지 않았다. 또 지정을 요청할 자가 요청하지 않았다. 아까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는 구청장 등이 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정비 예정에 대한 정비계 위반 시기가 도래하면 위반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위반 시기. 근데 이 계획을 위반해 가지고 그걸 처음에서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지정을 해 주세요라고 이걸 신청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정구역은 없는 걸로 하자 이겁니다. 풀어버리자. 해제해 버리자. 자, 정비 예정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부터 3년이 된 날까지 그 특특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서울의 6대 광역시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그 구역을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해제. 누가 해제하느냐? 지정권자들이.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권자 누군지 알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자치시장. 저기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팔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거든요. 자, 네. 이네들이 해제를 해야 돼요. 알겠죠? 해제. 몇 년 이내 하지 않으면요? 그래요. 그래서 봐보세요. 아까 우리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아까 이 기본계획을 여기 봐봐요. 기본계획을 공람적인 정비 예정계획이 있다. 정비 여기 봐봐요. 기본계획을 공람적인 정비 예정계획이 있다면 지분적 계획이 못하게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 분할. 이거 제한계획 아까 원칙 몇 년? 3년. 이것 때문에 그게 연유하고 있어. 3년. 알겠죠? 그래 이 정비 예정에 대하여 3년 이내 이걸 지정을 하지 않고 지정을 신청하자면 이 구역 해제하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일단 제한한다고요? 3년. 3년. 근데 이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서는요. 이 정비계획 위반 시가 도래하면 이네들이 위반한 게 아니고 밑에 사람들 구청장 등이 만들어서 이 계획을 처음 돼가지고 이것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이네들한테 신청하죠. 이때 위반 시기는
3년 안에 하면 되는데 이때 들어가고 지정하면 또 1년 걸릴 수 있으니까 제한기간 그래서 1년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원칙은 몇 년 동안 제한하지만 3년. 그리고 1회 몇 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1년. 아까 알겠죠? 아까 그 정비 예정에 대한 두 가지 행위를 제한할 때. 자, 그리고 거기 기억해 보면은 3년이란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여기다 포인트 잡아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이 도했다. 근데 몇 년 이내에 지정을 하지 않았다? 3년. 여기다 체크. 예정일은 세자니까 3년. 예정일은 세자니까 3년. 예정일은 세자니까 3년. 이렇게. 기억할 때. 예정일은 세자니까 몇 년이다고요? 3년.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이 3년이라는 세월 안에 이걸 지정을 했다,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면 이 구역은 이제 이렇게 정비구로 탄생되죠. 정비구로 탄생돼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7가지 행위가 제한되죠. 아까 건공, 터터투물죠. 이렇게 행위 제한이 가해집니다. 아까 예정구역 2가지 행위를 제한하면 그것들이 제한되고요. 예정구역. 그 다음에 이제 정시로 지정고시 하면 7가지 행위가 제한되죠. 이 상태에서 동그라미 니은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서 하려고 한다. 그런 사업장이다. 그때는 조합을 만드는 절차에 들어야 되겠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재개발하자, 재건축하자, 그래서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자라는 사업장이 있다면 이 구역 지정으로부터 늦어도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을 구성해야 돼요. 뭘 구성한다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를 합법적인 추진으로 승인 좀 내주세요라고 승인청을 해야 돼요. 이 승인청은 이 구역 지정으로부터 몇 년 해야 되냐? 동그라미 A 봐보세요. 몇 년이다고요? 2년. 그래. 이 승인했다 떠넘치고 2년. 승인 몇 년? 2년. 근데 이 기간이 안 했어. 그러면 이 구역을 해제해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승인청은 2년 안에 들어야 되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 여기 보세요. 이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시행령으로 등장하여 재개발 재건축한다 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토지동호 수자가 여기 정비구로 지정되어 있는 이곳에 있는 토지동호 수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건데 이때 얘네들이 서로 추진의 위원장 해보려고 하다가 난리 났어요. 그래서 사업부 지연이 의뢰되고 여러 가지 해계 부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럴 때는 관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그 사업을 지원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과정에. 이걸 공공지원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공공지원이. 공공지원할 때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고 직접 토지동호 수자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뭘 신청할 수 있다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 조합 설립 인가를 관할 시장군수한테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추진회가 구성됐다면 추진회 측에서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추진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다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그때는 이 구역 지정으로부터 몇 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되냐? 3년 이렇게 되죠. 3년. 그렇지 않으면 이 구역을 해제해 나가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추진회를 구성해서 추진회 측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다. 그때는 몇 년 해야 될까? 승인 떨어지고 나서 2년. 그래, 2년 해야 돼. 2년. 추진회 안 만들고 토지동호 수자 직접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3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C가 그거예요. 승인 떨어졌다면 그래서 A에서 C로 화살표네요. A에서 C로 승인 떨어지면 승인 떨어지고 나서 몇 년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했냐? 2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설립인가 신청해서 만약 설립인가 받았다 합시다. 인가 받으면 30일에 설립 등기하면 30일에 설립 등기하거든요. 등기하면 조합이 성립돼요. 조합이. 뭐가 성립된다고? 이제 조합이 성립됐다. 조합이 성립되면 성립된 조합이 시행자 되는 거예요.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성립되면 이게 시행자 돼요.
이 시행에는 이제 이렇게 설립인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오늘이라도 등기하면 조합을 만드니까 인가 받고 나서 늦어도 몇 년에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바로 시장 군수한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시켜야 되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가? 몇 년인가요? 저기 동그라미 바로 D를 봐봐요. D. D거. D거 말고. 아니 D거 말고 T. A, B, C, D. 그래. D것은 토지동호수자가 시행할 때예요. D것은 누가 할 때게? 토지동호수자가 사업할 때, 재개발할 때. 알겠죠? 자, 그래. D것 말고 D를 보자고 그랬어요. D것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D것 봐봐. D것. 그래. 아니, D것, D. 미안해. 그래. D를 봐봐요. D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조합이죠. 조합이 시행자할 때는 바로 설립인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날부터 설립인가 받고 나서 몇 년 이내? 3년 이내 사업 시행가를 신청해야 돼. 알겠죠? 이렇게. 이 기간 내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면 사업 지연이 있게 돼서 해지를 해줘버려라 이렇게 왔어요. 풀어줘버려라 이거. 근데 이제 D것은 이거예요. 여기 봐봐요. 여기 보십시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봐봐요. 이 재개발 사업은 여기 봐봐요.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을 시행자로 등록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다. 재개발 사업에 한해서는 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다. 몇 명? 20명 미만이다. 그러면 조합 안 만들고 이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 이자들이 직접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그때는 조합 만들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한번. 무슨 사업을 할 때는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무슨 사업만? 오, 그래, 그게 중요해.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고 시행자가 돼서 사업할 때는 이 구역 지정호시부터 이네들이 바로 이 절차 조합 안 만드니까 이 절차 필요 없겠죠? 여기까지 필요 없겠죠? 조합 안 만드니까?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호시 하나부터 바로 늦어도 5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 이내요? 5년 이내. 그래. 이렇게 흐름을 받으세요. 이 기간에 하지 않으면 사업 지연을 초래했다고 해서 이 구역을 해제버려라. 사업 무산시켜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음미 좀 해두세요. 기역 3년, 니은의 A 2년, B의 그 3년, D의 C의 2년, D의 3년, D것은 5년 이거 좀 봐두세요. 됐죠? 그리고 동그라미 쭉 내려가셔서 보면은 3번이 있어요. 이렇게 이 시점이 되면 지정권자들은 이 구역을 해제해야 돼.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돼. 근데 이런 사유가 발생해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사정해. 좀 뭐 봐주라고. 기간 좀 연장해 주라고. 우리 거기 갈테니까 승인 신청하고 조합설 민가 신청을 하고 그러려니까 조금만 기다려 사정해. 그때는 좀 봐줄 수가 있어요. 3번이 그거예요. 정비구역 정보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 연장해서 해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몇 년 봐줄 수 있다고요? 2년 더 기다려볼 수 있어요. 어떨 때냐? 기업, 정비구역 등의 토지동 소유자가 조합 만들었다면 조합원이 바로 30% 이상으로 동의서 첨부해서 이 기간들 도래하기 전에 지금 2년이 아직 도래 안 했어. 곧 끝나가 2년. 근데 끝나기 전에 미리 왔어. 연장을 해달라고. 그러면 연장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몇 퍼센트 동의로? 30%. 자, 그리고 나머지 통과하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정비구역 증권자 있죠? 정비구역 증권자는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사유들이 발생했다. 5번, 6번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 구역을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라 할 수가 있다. 그 중에 하나 1번 이 정비사업 시행이 있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B 통과하고 3번 토지동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지를 요청한다. 그 정도. 그래 얼마가 풀어달라고 사정해요? 30%. 그러면 풀어줄 수 있다 이거죠.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통과. 가로 3번의 내용을 보면 1번
이렇게 이제 금방 이런 경우 해제가 됐다 합시다. 이제 금방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해서 해제했어. 해제가 됐다면 이 사업장에서 목적 사업이 달성된 거예요? 사업도 하지 않고 풀어버린 거예요? 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하지 않고 풀었던 이 장소는 좀 멀쩡한 동네예요? 좀 심란한 동네예요? 오, 좋았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보면 이와 같이 사업도 하지 못하고 해제가 됐다.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면 정비구역 정호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줄 거예요. 도시 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한테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 좀 지정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면 여기 보십시다. 이렇게 정비구역이다라고 정고시하면 여기가 바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면 아까 뭐가 돼서 지구 단위급으로 결정고시가 한댔죠? 그리고 여기 만약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정비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자라고 여기다 지정했어. 그러면 그 장소는 바로 제2종 일반축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된 경우가 있어요. 그 스스로 계량화물 통해서 사업하자 아니면 환지 방법으로 하자라고 했다면 제2종 일반축으로 결정고시가 간주해서 아파트 막 15층, 20층, 70층 땅이 되도록 하고 만약 수용 방법, 가르쳐 보는 방법을 통해서 사업하겠다라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정하면 제3종 일반축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돼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사업도 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되었고 여기 있는 그 토지동 소유자가 30호 이상의 동의서 확보해가지고 풀어달라고 해제 신청서를 냈어. 그래서 해제를 해줬다 합시다. 이렇게. 그럴 때는 바로 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 후 상태로 다시 환원된다. 깨끗하게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게 바로 2번입니다.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적 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후 상태로 뭐 된다? 환원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2번. 이것은 목적 사업이 달성된 상태에 아직 달성되지 않는 상태 해제됐어요? 그러죠. 그걸 이해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동그라미 3번. 이 정비구역 등이 재개발 사업하자, 재건축 사업하자 해서 지정했던 정비구역이 있는데 여기요. 재개발하자, 재건축하자 해서 지정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했고 그래서 해제를 했어. 해제했지만 멀쩡한 동네는 아니라고 했죠? 심란한 동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무산됐지만 그래도 좀 이 지역은 심란한 동네니까 깔끔하게 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구로 지정을 할 수도 있다. 무슨 구역으로? 주거환경 개선구로 지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주거환경 개선구라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를 말합니다. 그거. 그래 정비구역 정보자는 무슨 구로 지정할 수 있는가? 주거환경 개선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중요표. 이렇게 정비구역 등이 해제 고시된 경우 취내 승인, 조합설비인가는 취소도 온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다가 이거 아까 기간 내 이거 안에서 이거 정비구역 해제돼서 그러면 취내 승인은 취소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설립인가 받고 여기까지 와서 사업신가를 신청했는데 안 했어. 그러면 조합설비인가는 취소 봅니다. 알겠죠? 사업도 하지 못하고 이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조합설립 취내 승인 취소에 문다. 조합설비인가는 취소돼 문다. 지금 이거 사업하고 끝낸 거예요? 사업 못하고 한 거예요? 그래요. 그거 아셔야 돼. 근데 다음에 또 저 뒤에 나오는데요. 정비구역 지정에서 사업 다 끝났어. 그래서 준공인가 받았어. 못 받았다? 준공인가 받으면 이 구역은 또 자동 해제돼요. 그럴 때는 조합원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그대로 살아있다. 알겠죠? 이따 그거 나오니까 그거 알아두세요. 거기다 비교를 해서 이제 좀 하나 써놓으실래요? 몇 페이지를 하나 써놓냐면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거. (336페이지) 비교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336페이지 마지막 줄 있거든요. 336페이지 마지막 줄. 찾았나요?
그거 보면 정비구 해제는 보고 계시죠? 그때 말을 좀 써놓으세요. 이 책을 쓰시면서 말을 잘라버렸는데 정비구역 해제는 할 때 정자 앞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그 제목 있죠? 준공, 인가 등에 따른 이렇게 써놔요. 동그라미 2번 앞에다 꼭 써놓으세요. 알겠죠? 무엇에 따른? 그래. 준공, 인가가 떨어졌다. 그 말은 사업 끝났다는 거예요? 사업 못했다는 거예요? 오, 좋았어. 그래, 사업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아까 그건 달라요. 알겠죠? 그래. 준공, 인가 등에 따른 정비 해제는 조합의 전세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해산된다, 해산되지 않는다? 해산되지 않아요. 그거하고 아까 사업도 하지 못하고 바로 정비구 해제됐다면 조합설과 취소 간주된다, 추인의 승인 취소된다. 그래서 다 그 조직은 없어집니다. 알겠죠? 자, 다시 원점 넘어오셔가지고 쭉 넘어와서 302페이지로 갑니다. 302페이지. 이제 302페이지는 좀 쉽죠. 자, 이렇게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했다. 그래, 정비구역 지정은 무슨 격을 위반해서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래.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 결정해서 이거 한다고 그랬죠? 그래.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게요, 그 정비구역 범위도 딱 정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결정하면 이것이 지정고시 돼요.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통해서 정비를 지정고시 하거든. 이때 정비계획을 만들 때 이 사업장에서는 무슨 업무를 할 거다라고 사업 시행방법도 정해요. 무엇도 정한다고요? 사업 시행방법도 정해요. 이 사업 시행방법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정비 사업 시행방법은 사업별로 각각 5개, 2개, 3개 있다. 아까 했죠? 주거환경 개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 사업별로 시행방법, 이건 5개가 있고, 이건 2개가 있고, 이건 1개가 있다.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정확하게 짝짓기 하고 이해를 잘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5개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공적 기관인 시장, 군수 등이 들어가서 사업해 주거든요. 일반적으로. 또 바쁘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보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네들이 공적 기관으로서 들어가서 사업할 때에 그네들 시행자를 하는데 그 시행자가 그 지역의 도로, 상하수, 공원, 공시장 이런 것들 정비 기반세를 합니다. 또 그 안에 어린오토, 마레가 이런 거 있죠. 이걸 공동연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 확충해 주고요. 토지동수가 지네들 주택을 스스로 개량해서 정비해서 보존해서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약속으로 스스로 개량 방법을 합니다. 스스로 개량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자가 그 구역 전부 일부를 뭐 해버려? 수용해버려. 수용해서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주택 져가지고 아까 수용당한 자에게 우선 공부한 방법, 그냥 대지만 만들어서 대지를 토지동수한테 주는 방법, 그리고 토지동 소유자 애허자에게도 줄 수가 있어. 근데 그 오타가 나왔어요. 동그라미 2번 토지를 그 말 보고 계셔. 두째 줄. 동그라미 2번 두째 줄. 토지를 그 말 주고 그자다 대지를 이렇게 수정했죠. 대지하고 토지는 달라요. 여기서 알겠죠? 대지는 정비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예요. 자, 그래 그거 수정해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땅을 밀어서 원주인한테 주는 건 뭐라고 했어요? 환지 공방법에. 그 다음에 이 분양을 신청하도록 해가지고 그 사업자 안에 있는 토지동수한테 그네들 종전가 싹 확정합니다. 종전가는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 기준에서 확정해 놓고, 야, 그날로 기준해서 110일 내에 분양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 내 분양 신청 받아서 분양 신청한 자에게 시행자의 직권으로 중앙권, 감안권, 정권을 해서 청사함 주고받고 끝내버린 방법. 이걸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 공방 방법을 하죠. 약적으로 관리 처분 계획 공급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의 방법을 섞어서 한다. 이거 뭐라고 그래? 혼용 방법. 혼용 방법은 무슨 사업만 인정되느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인정되고 2가지 사업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걸 꼭 기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2가지 있다고 그랬죠? 땅을 만들어서 주는 환지 공급 방법. 그렇죠. 그 시행자가 그 토지동수한테 분양 신청하도록 해서 분양 신청한 자에게 바로 중앙권, 감안권, 정권을 해서 바로 그 주택하고 건축물을 함께 만들어준다든가 상가하고 건축물하고 대지를 함께 만들어주고 상가하고 대지를 함께 만들어주고 공장하면 공장하고 이렇게 건축물하고 땅을 만들어서 함께 주는 거, 이걸
관리처분계획 방법하고 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부하는 것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뭐라고요? 건축물이.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재건축은 오직 관리처분계획만 가지고 하지 환지는 안 된다. 이거 중요해요. 관리처분계획만 된다.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보험세 오피스텔까지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해. 이제 무슨 사업할 때는 오피스텔까지 건설공부하냐? 재건축이다. 근데 재건축할 때 오피스텔은 그 사업장이 준 주거지라든가 상업적일 때만 허용된다. 이것도 아셔요. 알겠죠? 그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 대비 30% 이하만 허용된다. 여기까지를 봐두십시오. 자, 보시다시피 세 가지 사업마다 무슨 방법은 다 허용되는가? 관리 처분계획 방법, 관리 처분계획 방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비법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른 공업 방법을 통해서 사업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하자 해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자 정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관리 처분계획 방법. 알겠죠? 자, 그래 만약 수용방법을 통해서 합한다 그러면 수용법인 공시법을 준용하고 이 법에 특별한 기준이 3개 있는데 그거 3가지를 정해서 처리하면 되고 환지 공급방법을 통해서 하면 환지 방식에 따라 사업할 때 이렇게 하자라는 절차를 상세히 규율하고 있는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냐? 도시개발법. 그래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대한 사업 시행 기준이 있는데 그거 갖다 준용하면 돼요. 그리고 자, 이 법은 이것 때문에 있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공급방법을 통해서 사업할 때는 이렇게 하도록 하자 해서 이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자, 이 방법을 통해서 사업할 때를 가정해서 이제 절차를 쭉 보는 겁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따른 시행자 있죠. 이 시행자를 또 꼼꼼하게 여러분은 잘 봐두셔야 돼요.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찾았나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해 주기도 하고 바쁘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 가반수 통해 얻어서 투입을 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스스로 계량을 통해서 사업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만약 그 예외 방법, 수용 방법, 환지 방법, 관리수용 방법을 통해서 한다. 그때는 시장군수 가서 직접 하기도 하고 바쁘면 토지 동사 등 또 공법인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시장군수가 바로 밑에 있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하고 아까 공공 그 주체인 한국토지동사, 지방공사 얘네들을 묶어서 공동시행으로 보내기도 합니다만은 가로 3번 이렇게 들어가서 사업할 때는 미리 그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의 가반수 동의를 각각 얻어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세입자의 수가 얼마 안 살고 있다. 토지동 소유자의 수에 비해서 2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3번 이런 방식이다. 그때는 세입자 동의는 거치지 않아도 합법적이에요. 넘어가 보시고 가로 4번까지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와 관련된 건데 그때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안에 천재집이 발생했다. 천재집이 발생하면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그 사유, 방법, 시기 이런 것만 토지동수한테 통보하고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십시오.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옆에다가 이 경우 그 사유 등을 미리 토지동수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무슨 일이 한다? 통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있죠.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하고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중요표. 가로 2번에 1번, 2번 중요표. 그래 이 재개발 재건축 시행자는 어떻게 되냐? 아까 했죠. 재개발은 뭐 만들어서 하고 조합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 사업자 안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가 20명이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동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시행자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써있습니다. 근데 재건축은 조합을 만들어요. 재건축 사업자. 그래서 조합이 시행됩니다. 그래 이게 중요해.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동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냐? 재개발이다. 이거 아시고.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는 조합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그래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건 없다. 토지동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시장, 그렇죠. 군수 등이 사업을 해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자, 이때 이 친구들 조합이 됐든 토지동 소유자가 됐든 조합이 됐든 단독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공동으로도 다른 자하고 사업비용 같이 부담하고 이익도 같이 나누는 공동시행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이때 조합은 가반수 동의받아서 공동시행이 가능하고 토지동호수자 간에 10명 있다면 10명 중 가반수 6명 동의했으면 공동시행 가능하죠. 이렇게 공동시행할 때는 얼마나 동의하셔야 되냐? 가반수. 이때 공동시행할 때 바로 재개발은 시장, 군수 등하고도 할 수 있고 토지 주택공사 등하고도 할 수 있고 민간업체 건설업자 주택 등록사업자하고도 할 수 있고 신탁업자 한국감정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건축사업은 시장, 군수 등 토지 등록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도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를 보시면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공공시행자, 대행시행자 나있죠. 가를 보면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박스 안에 천재비 발생했다 하나. 뭐가 발생했다고요? 천재비. 그 사업장 안에 지금 천재비 발생 난리 나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 하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동그라미 8번. 8번 보면 8번이 아니라 7번. 7번 보면 해당 정비관의 국공유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토지 면적 합해 보니까 전체 토지 면적이 2분 이상이다. 그래서 그 사업자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 가반수가 시장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료로 지정해 달라고 동의했다. 그러면 바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장군수가 직접 가서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알겠죠? 다시 왼쪽 봐봐요. 그래서 가로 1번 봐봐.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제 금방 그런 사업에 해당하면 직접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바쁘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료로 지정해서 정비 사업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흐름만 받으세요. 자,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2번. 또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시장, 군수 등께서 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야, 네가 가서 좀 사업해라 라고 찍어줄 수 있어. 그 자를 지정개발자라고 그래. 셋째 줄 뭐라고 한다고요? 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를 지정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넘어가요.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 대행자. 찾았나요? 하루에 보면 이 시장, 군수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스 안에 들어가 봐. 장기간 정비사업. 그때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여기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여기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장기가 지네들끼리 어떤 권리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에 휘말려가 싸우고 있어. 싸우고. 언제 소송이 끝날지 몰라. 1심, 2심, 대법원까지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 법에서 야, 시장수 너네들 직접 가서 챙겨가지고 바로 다른 네가 가서 직접 대행해서 사받은 다른 사람을 찍어서 보내서 사받은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사업대기를 합니다. 그래 가로 1번 보면 시장, 군수 등은 박스 안에 들어가서 장기간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나 권리관계 분쟁으로 해당 조합, 토지동호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그럴 때는 직접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바쁘면 바로 토지 뒷동사 지계정 개발자에게 그 조합이라든가 토지동호 소유자를 대신해서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오른쪽 넘어오시면은 계약의 방법 시공자 선정이 나와 있죠. 그 중에 통과하고 넘어가서 보면은 308쪽 308쪽을 보시면 바로 시공자 선정 파트가 나옵니다. 찾았나요? 자, 시공자 선정에서 1번, 2번, 3번 정도는 봐두시기 바라고 4번까지 좀 봐두십시오. 5번까지 6번까지 자, 여기 저금리 우리는 뭘 공부했냐? 시행자를 공부했어요. 뭘 했다고? 시행자는 사업을 할 때 사업비용을 준비해서 사업을 주도하는 세력입니다. 주체 세력이에요. 근데 그네들이 이 사업장에 가서 기존건축물 노브랑처럼 다 철거하고 여기다 아파트 건축하고 이런 걸 하냐?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업자한테 맡기는 겁니다. 알겠죠? 뭐 건설, 산업, 기본부터 따라 건설업 면허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 아니면 우리 주택법에 보면 연간 20% 이상의 단독택, 연간 20대 이상 공동택, 연간 1만 주택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 민간은 사업자 등록해라.
그때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사업자 등록해라. 그러면 그 자를 등록사업자를 해주겠다 이런 게 나와요. 뭐라고 한다고? 등록사업자. 그래 우리가 흔히 잡아놓은 뭐 현대건설이다 이런 친구들이 등록사업자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 이런 등록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거예요. 이제 봐봐요. 이네들에게 공사 맡겼다 그러면 이 사람들 공사 맡았다 그러면 시공자가 돼. 시공자. 뭐가 된다고? 시공자. 그래 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가 있고 선정 방법이 있어요. 알겠죠? 언제 선정하느냐 이거죠. 여기 보십시다. 선정하는 시기는 이래요. 이 조합이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그때는 조합이 아까 조합이 시행자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그때 조합이 시행자 될 때는 언제 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을 쓰냐냐 이거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언제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시공을 선정합니다. 선정할 때 이 공사건이 근데 1,000억 건이다. 그러면 이 조합의 대장이 조합장인데 조합자 혼자 업자 만나서 공사 줘버리면 부정소재가 있겠죠. 그 업자 1,000억짜리 공사 따갈 때 그냥 빈소로 가겠어. 한 10억, 20억 던져주고 가겠어. 10억, 20억 던져주고 갈 거 아니에요. 조합장한테 고맙다고. 자기들 한 몇백억 버니까요. 그렇죠? 부정은 소재가 있어. 그래서 조합원들 또 불신하면 조합장 고발하고 날치니까 아예 총회 열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 총회. 뭐 열으라고요? 조합 총회 열어가지고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해라? 경쟁입찰. 그리고 경쟁입찰을 붙였는데 아무도 안 알아들어. 사업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면 바로 이 예산이 유찰되면 가서 사정에서 공사 맡겨도 된다. 이게 수익이야. 수익. 알겠죠?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는 뭐 하고 나서 설립인가 받고 나서 재건축조합이든 재개발사업조합이든 조합설립인가 받고 한다. 근데 이 사업자 안에 수가 얼마인데 조합원 수가 즉 토지동 수가 100명 이하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조그만 사업장은 그냥 조합 정관이 정한 대로 처리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엇이 정한 대로 한다고? 정관. 총회 의견이었는데 정관 받으시고. 근데 이제 여기 보십시다. 이게 중요하거든. 토지동호 수자가 재개발 사업한다. 토지동호 수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는 조합 설립인가 절차가 없는데 그러면 언제 이 친구는 선정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사업시행가를 받고 나서 선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요? 사업시행계가 인가받고 나서 그 후에 선정하면 된다. 보고 계셔요? 선정할 때 이 봐보세요. 조합은 정관 정해서 하고 토지동호수가 시행할 때는 규약을 정하고 해요. 규약. 뭐 정하고 한다고? 규약. 그리고 만약에 보세요. 시장, 군수 등이 막 사업을 한다. 한국토지동사 등이 한다. 그때는 시행 규정을 정하고 하는 거예요. 뭘 정하고 한다고? 시행 규정이. 다시 한번 조합은 뭐 정하고 하고? 정관. 토지동호 수정할 때 뭐 정하고? 조합, 규약. 시장, 군수, 토지, 주동사 뭐 정하고? 시행 규정을 정하고 하거든. 자, 이때 이 토지동호 수요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고 나서 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료를 선정하려고 한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1. 경쟁입찰 2. 수의계약 3. 규약. 다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료를 선정하려고 해. 그때는 규약이 정하도록 한다. 경쟁입찰로 한다. 그게 중요해. 규약. 지네들이 아까 토지동호수가 10명 있다. 그럼 10명이 만나가지고 야 이렇게 사바자라고 맺었던 규약이 있단 말. 알겠죠? 규약들을 한다.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여기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때 말입니다. 여기 봐봐요.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때 때로는 시장, 군수 등이 와서 사업을 해주기도 하죠. 아까 그때는 이 토지동호수가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수가 지네들 대표기구로 만들어요. 주민대표회. 뭘 만든다고요? 주민대표회. 만약 신탁업자에게 이 사업 시행권을 줬다. 그러면 또 토지동수의 전체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 전체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 일정한 자가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바로 언제 시공을 선정하냐? 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선정합니다. 자, 그때 그 내용은 동그라미 몇 번에 나오느냐? 3번에 3번을 꼭 읽어보시고 둘째 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시행을 하는데 4번 이때 시공자를 선정을 하게 될 때요. 여기 봅시다. 시공자를 선정한다. 시공자. 시행자가 지정고시 된 후에 시공자를 선정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 중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이때 시공자는 한마디 쉽게 말하면 시공사. 뭐라고요? 그 시공사가 만약 현대건설이었다. 그럼 아파트가 만들어졌을 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아파트 만들었다. 아파트는 뭐가 될까? 현대아파트. 만약 이 시공사가 건설업자 등록사업인데 한수에서 맡았어. 그러면 이 아파트는 한수아파트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만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시공사예요. 시공사. 그러면 여러분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저분들인데 분양받을 때 한수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낫겠어? 현대가 낫겠어? 똑같은가요? 그렇죠. 현대 벌 것도 없죠. 이게 어느 건설회사도 함부로 달라들지 못한데 이 브랜드가 아주 중요한데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 시장, 군수 등이 바로 이 사업을 맡아서 한다. 그때는 여기 결국 분양을 받게 되던 토지동호수가 분양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맞는 조직인 주민 대표 측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서 추천할 수 있어. 알겠죠? 추천해주면 그 자를 시공으로 지정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네들이 분양받을 아파트니까 그네들이 그 뜻을 받아줘라 이겁니다. 그게 동그라미 4번에 5번의 내용이에요. 알겠죠? 4보면 3번, 4번, 5번이 한 묶음이에요. 3번, 4번, 5번은 한 묶음 쳐놔요. 동그라미 3번, 4번, 5번. 이런 것도 이해를 하면 시험장에서도 문제를 풀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 4번 보면 3에 따라 그 말은 시장군수 등이 사반다, 토지중개사가 사반다 이거죠. 그때 시공자 선정한다. 그럴 때는 바로 또 뭐 주관객회사 어찌고저찌 한다. 그때 시공을 선정하는 경우 누가 추천해 줄 수 있다고? 주민 대표의 또는 토지동수자 전체가 바로 마지막에 시공료를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5번 추천이 들어가면 그 시행자가 누구예요? 시장, 군수, 토지, 주동사 이네들이죠. 이네들은 추천한 자를 거부할 수 있다. 받아들여라. 시공으로 선정해줘라. 여기까지 흐름만 봐두십시오. 자, 6번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때 이 시공자 이제 하나 업자 선택했어. 현대건설 그러면 했다 합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이 시공사가 되었을 때 이제 공사 맡길 거 아니에요. 1000억 공사 맡길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 공사만 맡길 거 아니라 철거에 관한 내용도 계약서에 꼭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철거할 것이냐 알겠죠? 그거 꼭 넣어야 됩니다. 6번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꼭 포함시켜라. 됐나요? 자 넘어가서 309조 5번 조합 설립 추진회가 나와 있죠. 자 이제 만약 이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으로 등장할 것 같으면 조합을 만들어야 하는데 조합은 정비구역 지정구시에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때 만들죠. 자, 그때 가장 먼저 뭐 하느냐? 추진을 구상한다. 그때 추진을 구상할 때, 자, 309쪽 보시면은 조합 설립 추진의 구성에서 동그라미 1번 조합을 설립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구시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바로 다음 사항이 기억 내용이죠. 위원장, 추진의 위원장은 A다. 추진은 A, B, C, D 누구누구다 이렇게 해서 몇 명 위원을 확보해야 되냐? 5명. 그렇죠. 그래 이제 여기 보십시오. 이 추진을 구성하려고 그래. 누가 구성하냐면은 여기는 토지동호사가 구성하거든. 재개발, 재건축할 때게요. 알겠죠? 이때 추진을 운영해 나가는 위원장, 추진위원장. 여기에 토지 소유자가 A라 합시다. A가 내가 하겠다라고 이름을 써요. 그리고 여기 옆에 땅 주인들 뭐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 야 B가 네가 이원해라. C가 네가 해라. D가 네가 이원 좀 해라. E가 네가 좀 해라. 그래서 위원장 포함해서 최소한 몇 명 위원으로 구성해야 되냐? 5명. 그럼 이 명단을 작성해서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분들한테 또 가요. 여기가 지금 토지동수가 1000명 있다 합시다. 우리를 추진회의에 위원으로 좀 인정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시장 군수님한테 가서 승인 신청하랍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때 얼마의 가반수를 받아야 추진회에서 승인 신청하면 승인 내주냐? 가반수. 얼마요? 가반수. 그때 동의서 줄 때에 그 사람들 위원장이 좀 믿음이 안 간다. 끌렁끌렁 한다. 그러면 함부로 동의서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그러면 다른 세력이 또 와서 우리를 위원으로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그쪽에다 동의서 줘버리겠죠? 그래 이때 분파장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승인은 누구한테 받느냐? 시장 군수들한테. 그 다음에 이때 이 추진회 구성할 때 동의서 줬어요. 아까 가반수 동의 받아라고 했죠?
여기에 토지동 소유자가 1000명이면 1000명 중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에 구성했다는 승인을 받아갈 수 있냐? 반수가 넘어야 된다. 이게 가반수에. 그래 501명. 그래 500명은 2분의 1이라 하고 과반수는 501명. 알겠죠? 그래서 501명이 동의서 받았어. 그리고 이 승인청에 승인 내줬어. 그리고 나서 보세요. 늦어도 바로 승인 떨어지면 몇 년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하라고 쓸까요? 2년. 그러면 해제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간에 맞춰야 돼 이제. 아까 했잖아요. 그래 승인 신청하고 나서 승인 떨어졌다 그러면 추진회칙에서 몇 년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한다고? 2년. 그러면 해제부니까 구애 없애버리니까. 그래 2년에 신청해. 이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받을 때 이때도 또 동의서를 확보해야 돼요. 뭐 확보해야 한다고? 동의. 이 동의 요건이 아주 중요한데 이따 나옵니다만 이때 아까 동의한 자들 있잖아요. 과반수. 이네들은 그대로 이것도 동의하고 감취해. 나머지만 더 추가로 요구하면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 나옵니다. 추진에 구성에 동의한 토지동호 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 알겠죠? 근데 인가 신청하기 전에 바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그 자는 동의서에서 빼준다. 근데 반대 의사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해야 된다. 언제까지요?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인가 신청 들어가면 반대 의사 표시하더라도 효력 없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읽어두세요.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 지원할 때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 아까 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승인받아서 추진회가 구성됐다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 넘어가서 보면 바로 이 310페이지 기업, 정비사업 정업자 선정, 변경 써봐요. 정비사업 정업자 선정과 변경도 하고 추진회 측에서 그 다음에 설계자 선정명도 하고 계략적인 사업시행에서 작성도 하고 조합설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행위도 하고 밑에 토지동 소유자한테 가서 동서 제출 접수도 받고 창립청에도 개최하고 정관 초안, 조합정관 초안도 작성하는 것이 추진회 측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때 2번 이 정비사업 전업자 철거업자를 선정한다. 그때 추진회 측에서 이런 업자를 선정할 때는 추진회 승인을 받고 나서야 경제입찰, 이해상 유찰된 수익가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가로 2번 추진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그때 신청하기 전에 창립청 꼭 개최해야 된다. 창립청에 개최해가지고 뭐 하냐면은 거기다 하나 써봐요. 창립청 개최협에다가 불러드릴게요. 조합정관 확정. 자, 이 추진회 측에서 승인받고 조합설 민가를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창립청 개최하는데 창립총회를 개최해가지고 뭐 하느냐? 조합정관 확정이에요. 조합정관을 확정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조합임원을 선임해요. 조합임원이라는 것은 조합임원이라는 것은 조합장, 이사, 감사를 말하는데요. 이자를 여기서 뽑아요. 선임합니다. 창립청에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대의원도 뽑습니다. 대의원. 이런 일을 하고자 창립을 개최하게 돼요. 알겠죠? 창립회를 개최할 때 이런 일을 하거나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임원도 뽑았다. 창립청 개최 끝났다. 그러면 이제 그 서류 들고 바로 인가를 신청하러 가요. 뭐 하러 간다고요? 설립인가. 오른쪽 넘어오시면은 바로 가로 2번, 4번 좀 읽어두세요. 추진회 운영에서 이때 추진회 구성해서 이렇게 추진회 구성해가지고 운영할 때 사무실을 빌려할까 임대로 나갈 겁니다. 추진회 위원장, 감사 월급 줘야 됩니다. 이때 경비가 들어가는데요. 이 경비는 하늘에서 내려올까요? 땅에서 올라올까요? 토지동호수가 내야 될까요? 그래, 그게 나왔어요. 그거 알아두세요. 가로 2번, 이 토지동호수에는 추진 운영 경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가로 4번, 이 추진회에서 업무와 관련된 권리무가 있었다면 조합이 포괄 승인한다. 이렇게 추진회 측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권리무를 획득했다면 조합이 이렇게 성립됐을 때 조합이 포괄 승계하고 안고 가야 된다. 그리야 하도록 하기 위해서 2번 추진회는 장부를 바로 인가받고 30년에 다 넘겨주라 저한테. 그 다음에 6번에 1번 이 시장, 군수, 토지, 동사 등 지정개발자가 안자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한다. 그때는 토지동호 소유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할 의무가 있는데 토지동호 소유가 무슨 사업할 때는 조합 만들 필요 없다. 그래, 그게 중요해요. 그때는 조합 설립할 필요 없다. 2번
조합은 성립을 시킬 때 등기가 성립되는데 그 중에 2번 끝에 뭐 해야 성립한다고? 등기. 등기하면은 법이 돼요. 그리고 2번 꼭 명칭 정비사업자 명칭을 사용해야 되고 3번 이 조합에 관하여 정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선 적용하는데 없으면 민법 중 무슨 규정을 주장하는가? 사다음 이건 뭐 너무 간단하니까 그러나 잘 나오니까 체크했습니다. 312페이지 가로 3번 이제 가로 3번에 1번과 2번은 꼭 시험에 나온다. 자 그거 중요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회가 됐든 토지동소자가 됐든 조합설빈가를 신청할 동의받으라고 그랬죠. 이 동의요건은 꼭 철저하게 암기해야 돼요. 재개발은 4321 보고 계셔요? 얼마? 4321 재개발은 4321 토지동소자 4분의 3 이상의 토지면적이 2분의 이상의 토지소유에 동의받아서 누구한테 인가받으러 갑니까? 시장 군수 찾았나요? 자, 그 다음에 재건축은 자 이렇게 보세요.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주택단지에다가만 찍을 수도 있지만 정비사업을 하겠다라고 할 때 근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까지 포함해서 재건축하자라고 지정 고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때 여기 주택단지 안에 20동 있다 합시다. 20동 있다면 이거 한 동 한 동을 각 동별이라고 그래. 각 동별의 구분수자 여기 101동의 구분수자가 100명 있다 하면 각 동별 구분소유자에 얼마 동의가 받아야 되냐? 가반수. 보고 계셔요? 보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는 얼마냐? 43. 토지면 얼마냐? 43. 전체가 큰 개념이죠? 그래서 전체는 43. 각 동별은 적은 개념이니까 가반수. 이 수치 꼭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주택단지가 안적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에 포함됐다면 이쪽에 토지 또는 건축소유 432. 보고 계셔요? 야. 그래 그 2번까지 꼭 봐두세요. 동그라미 1번 2번 꼭 하셔야 돼요. 그거 별표 다 색쳐놔요. 이건 외우지 못하면 백날 해봐야 문제 못 맞춰요. 여기서 결정납니다. 아까 그런 것을 쭉 읽고 가면 되잖아요. 자 이것은 꼭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여러분들 힘드니까 쉬었다 하죠.